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주말 이틀이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월요일이 왔네요. 다들 활기찬 월요일 맞아서 항상 이번 한 주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제가 이제 테마 섹터를 항상 언급을 드리죠. 테마 섹터를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은 화장품 섹터를 언급을 드렸고 크게 말하면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시장을 상당 부분 방어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뭐 이걸 보면 시장 종합을 보시면 코스피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별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이상하게 특징적인 섹터에 돈이 몰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시장은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섹터를 잘 못 잡으면 다소 힘든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섹터를 잘 파악을 해서 섹터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할게요. 뭐 추세라든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매매함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날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10번, 10번? 아니죠. 100번 잘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치명상을 입어요. 한 번의 실수로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항상 종목이 우선이 아니라 이 큰 틀에서 시황과 섹터, 이 추세 안에 내 종목이 들어가 있고 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장 시장을 보면 일단은 라이브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다시피 미 증시는 이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사무소 개설을 해서 이행 상황을 알 수 있게 사무실을 이제 개설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그리고 미 증시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지금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게 월트 디즈니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저도 이제 J 콘텐츠를 공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이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서 갭을 두고 위에 떠 있다면 이거는 상당 부분 강한 섹터의 변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미 증시 오늘도 이런 부분 체크를 해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IT 섹터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즉슨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는 IT다. 라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됐죠. 자동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국 소비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증권주, 금융 섹터가 됩니다. 섹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섹터가 늘어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잠시 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쉬고 하면서 이 주도주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세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섹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네, 생각으로 매매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섹터를 잘못 들어가면 고생할 수도 있는 장입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보면 오늘 수급 쪽으로 보면 일단은 좀 다소 혼조세를 보였던 장이에요. 뭐 웨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 섹터, IT 자동차, 뭐 금융주 쪽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은 약세를 보였죠. 웨인이 시장을 끌었고요. IT로 기관이 다 팔았어요. 또 금투 매물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짐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지수적으로는 점점 탄력이 떨어지는 장이 연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종목의 순환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이 도는 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중국의 3월 수출 지표랑 물가 지표가 지난주에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환율도 아직까지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중국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중국 소비주 쪽으로 네, 바람을 불어일으켰고 또 5월 달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강하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업종이 다 올랐어요. 중국 관련된 상장 기업은 전 업종이 다 올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그 유튜브에 그리고 그 이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한 거는 원래 이제 6월달 정도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3일부터 기존의 증권 거래세를 인하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쪽 금융 섹터 관련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면 증시에 뭐가 늘어나냐? 브로커리지, 즉 이 거래 대금이 상승함으로써 증권사의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3년도, 15년도 이 증권 섹터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지난주에 올렸던 이게 있죠. 그리고 증권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꼭 봐서 보면은 이 관련한 섹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로봇 시리즈를 올려드렸었고 증권 그리고 이번에 중국 소비주니까요. 지금 시장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하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갤럭시 폴더폰이 이제 매진이 됐대요. 그리고 삼성이 3억대 판매량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게 뭘까요? 저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도 있겠지만 카메라는 예전에 2대가 들어가던 게 지금 4대가 들어가요. 엄청나죠? 4대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3D 센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뭐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옵트론텍 예전에는 MC넥스 다 공략을 했죠. 지금 좀 못 올라간 자화전자를 보고 있는데 다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기사 메인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은 일정도 못 잡았다라는 거죠. 폴더폰에서 이런 부분이 중국이 완전히 이제 뭐 자기네들이 빨리 했다 뭐 하지만은 계속 안 나오게 된다면 삼성 폴더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폴더폰 관련주를 이제는 봐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폴더폰 관련주는 한 개 정도 네 이제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 다 움직였고 라이브 때 한 번 더 언급드렸지만 오늘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일단 대장이 바뀌었죠. 기존 LB세미콘에서 키스트로
대장이 변했어요.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치고 목요일 날 아마 이 빌보드 주간 차트가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키스트 관련해서는, 키스트가 아니라 방탄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빌보드 차트 상위 10위권 밖을 했었죠. 이번에 11권 안을 들어가면 또 한 번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얘가 뭐 한 3위나 1위를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다시 막 붐업을 시킬 수 있는 재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대신 일단은 기대감은 사라진 상태에서 내부 순환매가 돌고 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일정주는 일정주대로 매매하는 게 맞아요. 신규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시장 예상은 뭐 별 무리 없이 마감이 될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일 대응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면 오늘은 개인이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왔네요. 즉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보다는 이렇게 조정, 박스권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닥 보면 일단 화학 쪽 양매수 들어온 쪽, 그 다음에 오락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이 부분은 그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게임 쪽 두 개의 섹터, 그리고 일부 엔터 쪽에서 시장을 끌었고, 월트 디즈니를 힌트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했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융 섹터 좋은 쪽,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지난주는 제가 만도를 여러분들과 공략을 했을 때는 운송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운송 섹터에. 그리고 지금은 운송 섹터에 서로 나뉘죠. 서로 나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강한 양매의 수가 들어오면 그 섹터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한 섹터 매매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매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미 증시는 어제 라이브에서 봤으니까 이제 상해만 좀 보죠. 상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초 갭 상승에서 시가를 지키지 못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좀 이런 점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별로 좋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상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이런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1선 지났으니까 21선 조정으로 보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밖에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셀트리온부터 먼저 종목 위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좀 조정을 보이네요. 일단은 웨인이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끌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것 같고, 추세적으로 셀트리온이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셀트리온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수급이 방향이 어떤 쪽인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안 꺾여야죠. 일단 제약 쪽에.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요. 지금 둘 다 마찬가지인 게 강하게 12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셀트리온이 아직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네. 이런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있으니까
쌍바닥 구간을 그리고 좀 가줘야 제약바이오가 힘이 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신라젠도 좀 많이 약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고요. 거래량도 죽어 있고 수급도 좀 약해요.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항공주 쪽으로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 항공주 랠리가 끝나야 돼요. 이게 완료가 돼야 큰 자금들이 다시 바이오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항공주 섹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일단은 뭐 신라젠 이런 쪽은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거지. 파맵신 그나마 이제 뭐 신규 제약주는 좀 나은 편인데 쌍바닥을 그어줘야 돼요. 이것도 이런 구간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반등 주고 만약에 21선을 돌파 못하면 단기 또 눌리고 가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같으면은 제약 섹터가 너무 약하다 하면 21선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카페에서 되게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목을. 근데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 대금이 풍부하고 이 하루에도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유틸렉스도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제가 보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런 저점을 만약에 내려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부분이 없죠. 지금 수렴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뚫어줘야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런 전고점 라인까지는 봤는데 내일 수급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무너지고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이제 화장품 주가 굉장히 좋았죠. 아모레 퍼시픽 최근 이제 아모레 퍼시픽 어제자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서 다른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모레 퍼시픽이 1,0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1,000억이 터지고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매물을 소화하는 상승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구간까지 강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간 거예요. 종목이 이런 10조 단위의 종목이 단기간에 30%가 올랐으니까 근데 원래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는 탄력이 커서 한번 올라가면 상승의 폭을 좀 더 길게 보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저는 이거 종목이 오늘 좀 가줄 거라고 봤는데 못 갔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 쪽에 이상하게 뭐 찌라시가 돌고 그래서 좀 약하게 돼버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실적이 둔화된다 뭐 한다 하지만은 업종이 움직이면 여기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내일 뭐 이렇게 출발해서 이 정도만 반등을 해줘도 저는 양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을 얘도 돌파가 나와야죠. 업종 섹터가 간다면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일단 좀 다른 종목에 비해 좀 약한 게 좀 흠인데 내일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단 공략했던 게 저는 애경산업하고 이츠한불 그다음에 세아 PNC를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애경산업만 좀 약손실 정도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일단은 비교적 괜찮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치한불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단기
고점을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갭으로 떴죠. 이 갭이 이어지는지 상승 전진 갭이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보면은 좀 더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 화장품주는 현재 클리오, 얘가 대장입니다. 클리오가 대장이고요. 종목에서 2등주가 누구냐가 지금 중요하죠.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2등주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2등주인가. 그래서 뭐 이츠 한불일 수도 있고 코리아나일 수도 있고 뭐 에이블 CNC도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화장품 종목이 있는데 이 수급과 섹터 심리가 변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주식을 지금 보유한다면 그냥 홀딩이 맞고, 없다면 지금 매수로 가담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는 좀 못 갔고, 에이블 CNC 얘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리고 본느는 시초가가 올라서 바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서 얘는 공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만약에 들어가서 무너지면 시초가 이런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얘는 눌렸다 가겠죠. 또 이렇게 눌렸다 갈 거예요. 여기 눌렸다가 다시 갈 거다. 얘는 어떤 종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냐? 글로벌 텍스프리죠. 이 종목도 이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언급을 드리고 이 구간 지지해주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고 얘는 이제부터 굉장히 급등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라인까지는 봐야죠. 여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좀 길게도 갈 수 있겠지만 돌파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수익적으로. 근데 이거는 중기적으로 다 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충분히 갈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경산업, 이츠한불,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세아 PNC, SD 생명공학까지. SD 생명공학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얘네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1,500만 장을 팔았어요. 1분기에. 그럼 이게 실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지만 뭐 내일 약 조정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저가 눌림에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총이 지금 2천억 대인데요. 실적이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한 150억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껏 첫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뭐 많이 간다면 이런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쳐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매물대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멀리 있는 구간이라 이때의 심리를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신규로 이제 좀 봐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라이브에 말씀드렸던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정부 정책 주고 이런 종목은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고요. 했고 일단은 전량 매도를 오늘 했는데 내일 추가 상승을 하는지를 봐야죠. 신고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종목이 탄력이 강하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IT 섹터. 오늘 파트론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IT에서.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쪽이 실적은 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또 보고 있는데 옵트론텍이 오늘 크게 못 갔네요. 얘도 눌렸다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신고가 종목이니까 같이 놓고 보면서
지금 제가 그랬죠. 좀 손이 느리거나 천천히 보시는 분들은 자전자를 보시라고. 지금 자전자 많이 올라왔어요. 이 구간에서 사실 얼마 뭐 수익률이 급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구간이죠. 많지는 않죠. 그래도 7% 가까이 되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될 거예요. 추세 종목에서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이렇게 레벨업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거 눌릴 때 이 종목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상황에서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면 이런 걸 해야 돼요. 키스트가 참 안 갔죠. 이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런 구간을 이겨내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자화전자가 제가 봤을 때 꾸역꾸역 매집을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거거든요.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모텍 1분기 실적 관련이죠. 전진갭 나왔고 겁내지 마세요. 5일선 타고 갈 겁니다. 5일선 타고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든지 뭐 최소한 3만 원을 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뭐 이 지금 24,000원 24,500원 선에 아래로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뭐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 KH 바텍이 오늘 좀 올라왔죠. 근데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단기 이런 저항대에 걸려 있으니까 뭐 눌렸다고 할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이걸 빡 뚫어버리던지. 또 그 외 SKC 코롱 PI 오히려 이런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네, 공략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추세를. 그래서 뭐 가다가 눌렸다 하겠죠. 근데 중기적으로 뭐 한 2주, 3주 보다 보면 또 충분히 수익 날 종목이니까 네.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예전에 오프라인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중기 추세의 첫 시작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형화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추세 때 그리고 추세 때 절대 이거를 깨지 않고 가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아래 꼬리 달아주고 빵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부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뭐 나쁘게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주봉상 이렇게 된 구간에서 뭐 이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다가 눌리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좀 아래서 카페에서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데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올라와 주네요. 그리고 그 밖에 삼성전기 어, 일단 코스피 조정을 받으면 얘도 좀 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잡기가 힘들고 더 내려오면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패스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진칼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2연상이 갔어요. 2연상이 가고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관련주들 다 상한가를 갔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오늘 거의 클라이맥스를 찍으러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들끼리 지분 경쟁이 붙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바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 개인들이 위에서 꼭 위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뭐 많이 올라와서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지네요. 한직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오늘 좀 아시아나항공이 좀 조정을 주면 좀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네 단기적으로 공략을 못했고요. 추후에 이제 얼만큼 빠지는지 보면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나 뭐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뭐 이런 라인까지 빠져주면 한번 보겠죠. 이런 라인 때. 근데 잘은 안 볼 것 같아요. 상승 추세 있는 게 더 나아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따로 그 증권 섹터에 대해서 그때 이후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증권 섹터 지금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섹터군에 있어야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